정부가 이달 말부터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은행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겠다는 건데요.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지시보다 앞당겨서 이번 주부터 전산 시스템이 준비되는 대로 대출 규제에 들어갑니다. 신용대출 규제 파장과 우려 짚어보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신용대출 규제가 이제 이달 말부터 된다 그러니까 막차를 타려는 대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데 우선 이달 말부터 어떻게 규제가 되는 겁니까 이게? 예, 그 개인 신용대출 규제인데요. 예. 과거에는 이제 그 금융기관별로 예. DSR 규제를 적용했는데요. 이제는 연소득 8천만 원 이상이 되고 네. 그분이 신용대출 1억 원 초과가 됐을 경우에 1억 원 이제 초과. 개인 네. 차주별로 DSR 40%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DSR이라는 것이 DSR이라는 게 이제 과거에 그 DTI에 좀 확장한 네. 그런 규제 내용인데요. 예. 그러니까 DTI가 이제 소득 대비 그 대출 원리금 상한 규모의 네. 그러니까 대출 부담 수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과거에는 주담 대출 관련돼서만 이제 원리금 이제 그 상환액을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DTI로 계산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뭐 각종 카드론이라든가 각종 신용 대출이라든가 다 포함해서 웬만한 대출을 다 예, 포함해 연내에 가지고. 갚아야 되는 원리금 상환액을 이제 소득으로 나눴을 때 배분율이죠. 네. 그게 이제 40%로 이제 제한을 하게 되면은 받을 수 있는 연내에 갚을 수 있는 반대로 얘기하면 갚아야 되는 또는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줄어든다 겁니다. 이거죠. 네, 예. 네. 그리고 또 이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대출자들 주택을 사면 대출금을 회수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연내 이제 이제 대출 네. 자금을 받아가지고 예. 그 이제 규제 지역에서 네. 그걸 집을 샀을 경우에는 2주 내에 이제 회수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사는데 은행 돈 빌리지 마라. 간단히 얘기하면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 시행 전에 마구 돈을 빌렸더니 얼마나 좀 늘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그 지난 13일 날, 11월 예. 13일 날 그 대출 규제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 그 사이 한 일주일 정도에 한 1조 5천억 정도가 신용대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예. 상당히 규모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난달 대비 한 2조 1천억 정도가 이제 늘어난 상황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도 많이 받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대 은행들 보게 되면 13일부터 한 3일 동안 예. 한 2배 가까이 이제 마이너스 통장 그 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갖은 대출을 신용대출 다 받아가지고 예. 규제하기 이전에 조금 이제 자금을 확보해 놓겠다 그런 생각들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대출 규제가 전반적으로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긴 한데 일반 차입자들도 좀 영향을 받잖아요. 규제에 따라 조금은 이제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고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이 제도가 이제 이달 말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시행이 되고 나서 횟수를 계속 쪼개서 나눠서 여러 번 대출 받아서 1억 원이 넘는다 그러면 횟수도 제한이 됩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예, 횟수는 제한이 없고요. 관계없습니까? 정부에서 강조하는 게 이제 고소득이 아닌 분들은 적용 대상이 안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연소득 8천만 원 이상 대상자. 이상. 그러니까 실제로 건수를 갖다가 쪼개서 많이 하더라도 예. 어쨌든 1억이 안 되면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중간에 기존 대출을 예. 만기 연장하거나 예. 금리나 이런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은 이 적용이 DSR 40%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기 연장 이미 받은 거를 연장하는 만기 것은 연장하는 괜찮다, 괜찮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조건을 변경하면 안 되죠. 금리를 조건을 이제 바꾸면? 다시 바꾼다든가 이런 예. 상황 아니고 그다음에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상환하고 이제 다시 대출을 받을 때 그게 1억 원 이내일 경우에는 DSR 규제를 안 받게 되는 거죠. 1억 원 넘었다가 갚아서 1억 원 밑으로 예. 가면 DSR 규제를 안 받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억 초과 됐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가 강조하는 거는 이제 8천만 원이라고 하는 고소득자를 기준으로 DSR 40%를 적용하겠다는 거죠. 네. 근데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하고 올해 있습니까? 23일 이번 주 23일부터 이제 사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모 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네.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아예 연소득의 200% 범위 내에서만 이제 대출 규제 한도를 정해놓고 지금 정부는 연소득 8천만 원 예.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만 DSR 규제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은행입니까? 예, 그게? 실명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나왔으니까 네. KB국민은행 같은 KB 경우는요. 국민은행, 네. 지금 이제 연소득 지금 8천만 원이라는 걸 지정하지 않고 네. 이제
소득 대비 200%까지를 이제 신용대출 한도로 정해놓고 있어요.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사전에 리스크 관리하겠다는 측면에서 신용대출 그러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보다 더 까다롭다고 할 수 있나요? 소득 기준이 없이 다 이 적용을 근데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KB국민은행의 그 신용대출 규제가 조금 더 합리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합리적이다.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어차피 그 신용대출 총액이 늘어나는 거를 좀 규제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부는 그 8천만 원이라는 그 소득 기준을 가지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구분해서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은행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네. 고소득층이 오히려 우량차주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더 낮춰줘야 되고 한도도 늘려줘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게 좀 사실 반대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정부의 논리는. 정부 지침은 고소득자는 대출 규제를 하게 되고 그렇죠. 고소득자 아닌 사람은 그럼 안 이게 하는 꼴이 자칫 된다. 얘기하면은 8천만 원 이하 받는 분들이 네. 오히려 그 DSR 그 40% 적용 안 받으면서 오히려 대출 한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아. 예, 그런 문제 좀 뒤에서 일단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예. 그런 문제가 역차별되는 문제가 있고 예. 상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위험도가 더 높은 차주들한테 더 한도를 줄여주고 대출 금리를 높여야 되는 그런 이치하고 안 맞는 거죠. 네네. 은행으로서 본다면 고소득자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쪽에다 훨씬 돈을 많이 빌려주고 싶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기본 원리인데 그거를 막으니까 좀 문제 아닙니까? 예, 근데 좀 부작용도 우려가 됩니다. 네. 정부에서는 이제 8천만 원 소득 이하인 분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부작용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네. 실제로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늘려서 그 이자 수익을 많이 창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더군다나 요즘같이 저금리 시대에는 사실 예. 대출 총량을 늘려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예. 신용대출 지금 주담대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5대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7.6% 정도 늘어났고 최근에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가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신용대출에 대한 증가세가 높은데 예. 그거를 규제하게 되면 전체적인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이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예. 그러면 저신용차주에 대해서 오히려 대출 이자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신용대출 줄이면서 수익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저신용자들한테 저신용차주한테 대출 이자율을 오히려 높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걸 좀 모 은행 자식적으로 같은 경우는 우대금리를 지금씩 조금 낮추고 있거든요. 아니, 신용도가 그게- 똑같은데도 우대금리를 낮췄다는 거는 아마 그런적인 그 취지가 아닌가 아니 좀 저는 분명히 할 추측해봅니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모은행 하지 마시고 NH농협은행입니다. 이게 보도가 됐으니까 NH농협은행이 우량 신용 대출의 우대금리를 0.2 내지 0.3% 포인트 깎아서 실질적으로 대출 금리를 올린다. 아니 대출 금리를 올리려면 신용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신용 대출 절대량을 줄이라 그랬지 대출 금리를 올리라 그랬습니까? 왜 대출 사실 그런 문제가 이제 네. 은행들이 이제 비판을 받는 건데요. 네. 대체적으로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에 예. 예대 마진 폭을 넓혀가지고 네. 이익을 창출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금리고 예금 금리가 상당히 낮으니까 네. 오히려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자를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오히려 지금같이 신용대출 규제하는 틈을 노려가지고 오히려 대출 금리 현실적으로 올리는 그런 거를 아니 우대금리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거거든요. 깎아줘도 시원찮은 판에 상당히 이제 올린다는 게.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굳이 이제 은행 편을 든다고 하면 예. 최근에 이제 그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는 거 은행에서 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 대출 이자 운용 자산을 해가지고 이익을 몇 퍼센트 창출하는지를 보는 네. 지표죠. 수익성 지표인데 그게 1.4%까지 지금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고 예. 특히 은행 같은 경우는 비이자 수익보다는 이자 수익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NH농협 같은 경우도 이자 수익이 높은데 네. 최근에 저금리 기조 때문에 상당히 님이 이제 하락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네. 대출금리 슬금슬금 올린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당히 차주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 같은데 여튼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니까 지금 이용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정부가 신용대출 규제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 위헌 소지 논란이 있다. 헌법 위반 논란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차원에서 헌법 위반 논란을 얘기했을까요? 저도 뭐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셔서 23조 헌법 네. 찾아봤는데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산권 운영에 있어서 재산권 네. 행사에서는 국민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첫 번째 항목에 나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어떤 공공의 어떤 그 네. 필요가 있을 때는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거나 그런 거를 이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우선 거. 여기서 공공 필요라는 것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집값 안정이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과연 집값 안정을 위한 공공 필요의 어떤 그 제한 요인으로서 네. 그게 이제 신용대출 규제하는 게 맞느냐. 타당하냐. 예. 그건 이제 사실 유권 해석에 따라 틀리거든요.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얘기를 좀 안 하셨는데 네. 공공 필요에 의해서 신용대출 규제를 할 경우에는 예. 반드시 그거에 상당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 보상을 해야 예.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차주들 같은 경우 보면 예. 그 보통 그 LTV라고 그래가지고 시가총액 9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 살 때 보통 규제 지역에서는 40% 또는 20%밖에 이제 LTV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9억 지금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대출 다 못 받잖아요. 예. 그러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 40%라고 하면 3억 6천 정도 받는 건데 예. 나머지 한 1, 2억 정도를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보존해서 그렇죠. 집을 사겠다. 네. 특히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전세로 살고 있다가 최근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예, 맞습니다. 집을 사야겠다 수요가 있다고 예.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자기의 고소득을 이용해서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신용대출을 못 받게 해서 집 사는 기회를 놓쳤을 때 네.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헌법에 그런 문제가 의하면. 있군요. 예, 그런 요인들이 사실은 좀 헌법적 좀 위헌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공공 필요, 이 집값 안정을 위해서 신용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과연 헌법적으로 타당하냐? 그것도 그렇습니다. 또 그 문제가 법률로 또 있고요. 제한을 해야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법률로. 예, 그다음에 할 경우 보상을 그게 어떻게 할 보상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집을 제대로 못 샀을 때 기회비용 측면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차주들이 이제 그 집 살라고 하는 분들이 불만이 있을 때 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헌 소지 논란을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현금이 없거나 또 부모라든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은행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다 규제를 해버린다면 어떻게 지금 상황 같은 데서 방금 말씀하신 집을 살 수 있겠느냐? 이런 형평의 논란, 이런 문제도 사실 심각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기본 자산에 대한 그 보유도 없는 부동산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 사실 그 현금 흐름이 이제 좋은 걸 가지고 이용해서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번 DSR 40% 규제가 얼마나 좀 치명타가 될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봉 8천만 원 받는 분들이 예. 지금 1억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예. 기존에 보통 한 4% 금리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예. 4% 금리라고 그러면 지금 그 시중은행에서 한 3등급에서 4등급 정도 되는 분에 해당되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대출 받았을 때 1년 내에 이제 갚아야 되는 이자 비용이 4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4%니까. 4%. 근데 보통 이제 대출할 때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그 1년 이내로 해가지고 만기 일시 상환 또는 연장을 해서 이렇게 7년까지 진행이 돼요. 네네. 근데 보통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황 같은 경우로 해서 이제 그 갚아 나가거든요. 예. 그런 게 이제 방식이 틀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년 정도 갚는다는 걸 가정했을 때 네. 원금 1억을 2년 동안 갚아야 된다 그러면은 요번 연도에 갚아야 될 원금은 5천만 원이고요. 이자 아까 400만 원이니까 5,400만 원을 갚아야 네. 되거든요. 그럼 DSR 40%라고 봤을 때 네. 실제 DSR을 계산해 보면은 기존에 연봉 8천만 원에다가 5,400만 원이면 67.5% 정도가 DSR이 나오죠. 예. 근데 만약에 이번에 40%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1년 동안에 갚을 수 있는 금액이 3,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럼 3,200만 원에 대해서 원금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5,9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5,900만 원에 대한 이자 예를 들어 236만 원, 그다음에 2년에 정도 갚으니까 1년 내에 네. 2,950만 원.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 3,186만 원이 나오니까 네. 3,200만 원 내에서 이제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1억 받을 수 있던 분들이 41%의 그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예. 훨씬 더 적은 돈을 전혀 그렇죠. 받지 못한다는 못 하게 되는 거죠. 은행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게 불가능해지는. 예, 상당히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재무 계획을 갖고 있던 분들은 집 사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집을 처음 사는 분들이거나 또는 실수요자들한테는 조금 이런 제한을 좀 풀어야 되지 않을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지적들 많이 나오는데 무주택자들에 대해서 신용대출 이번 규제를 예. 좀
예. 적용을 유예시켜야 되거나 아니면 예. 배제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제가 볼 때 뭐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정부가 지금 그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그 우회로로서 신용대출을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이런 규제를 하는 예. 거잖아요. 그럼 집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 게 좀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은행 신용대출 규제 논란에 대해서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